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이 펩트론과 관련해서 유상증자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역시 유상증자와 관련한 공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같은 유상증자지만요, 이번 공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전일장에서는 LS 마린솔루션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전하면서 6%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LS 마린솔루션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이 LS전선을 대상으로 70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은 최대 주주인 LS전선이 보유하고 있는 LS 빌드윈의 지분 100%인 약 709억 원 규모의 5,408만 9,865주를 현물 출자로 전량 인수하게 되고요. 그 대가로 LS전선에게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LS 마린솔루션은 주당 17,884원에 신주 309만 2,073주를 발행하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량 1년간 보호 예수될 예정이고요. 양수 예정 일자는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네, 이번 유상증자 결정은 LS 빌드윈을 자회사로 좀 편입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LS 마린솔루션이 LS 빌드윈을 좀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LS 마린솔루션 측은요, LS 빌드윈의 양수 목적으로 이 케이블 시공 결합을 통한 전략적 성장 협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측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또 원가 절감과 일관된 품질 유지, 또 이 시공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이점을 확보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업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 고객들에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럽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해저와 지중 케이블 사업이 주로 턴키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이번 구조 재편이 수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S 마린솔루션이 LS 빌드윈을 좀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이런 수주 경쟁력까지 좀 기대가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공시 발표와 함께 이런 대표 겸직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대표 겸직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오늘 10월 LS 마린솔루션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자회사인 LS 마린솔루션의 대표를 겸직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LS 마린솔루션 이사회는 이날 구본규 LS전선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구 대표의 자회사 대표 겸직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생산뿐 아니라 시공까지 아우르는 전력 케이블 사업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LS전선 관계자는요, 이 구 대표의 자회사 대표 겸직은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LS 마린솔루션의 장기적인 성장과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부터 시공까지 전력 케이블 생산에 이어서 정말 경쟁력이 강화되긴 만큼 이렇게 대표 겸직까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LS 마린솔루션이 LS 전선과 글로벌 수주까지 나서면서 실적도 좀 개선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네, LS 마린솔루션이 지난해 8월 LS 자회사로 편입이 되고 1주년을 맞았는데요. 편입 1년도 안 돼서 이 22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달성한 LS 마린솔루션은 올해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LS 마린솔루션은 LS전선과 시너지를 바탕으로 올해 연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SK증권에서는 LS 마린솔루션의 2024년 연간 매출액을 YOY 기준 42.7% 늘어난 1,010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10.5%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존 추정치에서 매출액은 소폭 상향된 건데요. 지난해 2월 이 LS 마린솔루션이 인수한 GL20300호가 추가되면서 매출액이 추가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LS 마린솔루션은요, 모회사 LS전선과 턴키 방식의 이 글로벌 수주에 나서면서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해저 케이블 시공 능력을 키우면서 실적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지난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LS 마린솔루션은 상반기 역대급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이 상반기 매출액은 520억 원으로 작년 265억 원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이 이렇게 상반기 매출 500억 원을 넘긴 것은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2분기 영업이익은요, 59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를 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383억 6,700만 원으로 113.8%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LS 마린솔루션은요, 올해 2분기 전남 해상풍력단지 1단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린 걸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LS 마린솔루션이 보유한 GL2030은 이 바지선을 포설선으로 개조한 CLB로 이 현재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CLB는 바닥이 평평해서 이 수심이 낮고 조수간만 차가 심한 지역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고 하고요. 이 LS 마린솔루션은 이 CLB를 활용해서 서해 쪽의 저수심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S 마린솔루션 굉장히 무서운 실적 성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LS 마린솔루션은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확대 범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거든요. 네, 먼저 앞서서 지난 1월에는요, 이 대만 타이베이의 영업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는 대만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것인데요. 대만은 2025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총 1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LS 마린솔루션은요, 지난 2017년 대만 서해 펑우섬과 본토 사이 22km 해저 케이블을 시공한 바 있기도 하고요. 이 모회사인 LS전선은 지난 3월 대만이 오는 2026년부터 추진할 2차 해상풍력 사업의 첫 프로젝트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LS전선은요, 최근 미국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결정하는 등 북미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인데요. 이 공장은 이 LS전선 글로벌 해저 케이블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 북미 지역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S 마린솔루션은요,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공급망 확장과 함께 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LS 마린솔루션의 유상증자 공시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이 LS전선을 대상으로 70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은 최대 주주인 LS전선이 보유하고 있는 LS 빌드윈의 지분 100%인 약 709억 원 규모의 5,408만 9,865주를 현물 출자로 전량 인수하게 되고요. 그 대가로 LS전선에게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LS 마린솔루션은 주당 17,884원에 신주 396만 2,073주를 발행하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 예수될 예정이고요. 양수 예정 일자는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LS 마린솔루션 측은 LS 빌드윈 양수 목적으로 케이블 시공 결합을 통한 전략적 성장 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